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연금, 이제는 여유롭게 노후를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퇴직 후 날아든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버리고 마치 평온한 노후의 발목을 잡는 촉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노력한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할 때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옥. 이 3가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퇴직 후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아봐야지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던 보험료가 퇴직 후 개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이걸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다 보니 은퇴 이후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퇴 전에 건강보험료 구조부터 이해하자.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일 때는 소득에 따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 소득, 자동차,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김씨 58세는 퇴직 후 매달 10만 원 정도로 예상했던 건강보험료가 40만 원 이상 나오는 고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퇴직 전에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는 결국 자동차를 처분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낮추는 식으로 재산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소득 조정을 통해 부담 줄이기.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득을 줄이고 필요한 소득은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특히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박씨 62세는 퇴직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무려 7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큰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분할 수령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을 매년 분산시키니 보험료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이나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3년간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퇴직 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고정할 수 있죠. 사례 3. 정씨 60세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걱정하며 미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해 직장 가입자였을 때와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 없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고 준비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며
정 씨는 많은 사람에게 이 제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은퇴 계획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보험료 구조를 이해하고 소득을 현명하게 조정하며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다는 말,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겠죠?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실질적 전략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설계 비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삶의 전반적인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설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기 위한 심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산 관리의 중요성, 보험료의 숨은 변수 파악하기. 많은 분이 건강보험료 하면 소득만 떠올리지만 재산이 주요 변수라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은퇴 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 차량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산은 단순히 자산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는 부담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을 꼭 필요한 범위로 조정하고 자동차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례 김씨 65세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월 50만 원을 넘어서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급 SUV를 소형차로 바꾸고 보유하던 지방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재산 관리가 단순히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2. 연금 활용 일시소득 분산하기. 퇴직금이나 연금의 수령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겪는 실수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높은 일시소득으로 잡혀버리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산해 받는 것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목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연금 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보험료 절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소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수령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박씨 61세는 퇴직 후 1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연금 저축 계좌로 전환, 매달 100만 원씩 10년에 걸쳐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 생활비 걱정을 덜게 했습니다. 3. 임의 계속 가입과 감면 혜택 적극 활용하기. 많은 퇴직자가 잘 모르는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이는 퇴직 후에도 3년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또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뒤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임의 계속 가입은 보험료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이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감면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례 정 CO19세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걱정했지만 퇴직 직전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 3년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득이 줄어들면서 감면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조금만 알아보고 신청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4. 장기적인 재정 설계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전략 짜기. 건강보험료는 은퇴 설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인 재정 계획 속에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에서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건강관리 비용, 세금, 보험료까지 포함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보험료는 결국 다른 지출 항목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이시육 13세는 퇴직 후 재정 전문가와 상담의 생활비, 건강보험료, 예비자금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 전체 그림을 그리니 문제의 본질이 보였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의 열쇠.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 폭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 소득 분산, 제도 활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건강보험료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준비된 자에게 노후는 분명히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